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주차 1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습지 생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11주차에는 물 환경에 대한 강의를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리포트 제출이 5월 31일까지인데요.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는데 벌써 제가 가능하면 5월 초에 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지금 몇 명의 학생이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피드백으로 이메일 답글을 다 보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리포트 제출하실 때 적어도 5쪽은 돼야 됩니다. 한 페이지에 그냥 간단히 써서 보내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5쪽으로 여러분들 주제 선정한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한 현황들은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요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생각 같은 걸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리미리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다 답글을 달아서 댓글을 이메일로 답글을 달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날 광주에 있는 우리 호남대학교 앞쪽에 있는 곳이 이제 황룡강인데요. 그 황룡강 인근에 이렇게 장록습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그 국가에서 지정한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26번째로 하천에 있는 그 습지죠. 그래서 이 호남의 관문인 송정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습지를 지정하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조사를 하는데 829종의 여러 종류의 생물,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멸종 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그 다음에 2급인 사기라는 얘기, 사기액 있죠. 사기라든지 새호랑이, 매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흰목 물대새, 목에 흰 목이 하얗다고 해서 흰목 물대새인데 이런 이제 중요한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습지는 어떤 것을 습지라고 하냐, 그 습지 정의를 알아보면 습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물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해요. 물에 잠겨져 있는 것. 심지어 그 뭐 바다, 큰 강, 호수 이런 것도 다 습지라고 넓은 의미에서는 할 수 있는데 되게 깊은 곳보다는 여름은 이제 수면이잖아요.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 뭐 얕은 곳의 기준이 얼마만큼 얕은 곳이냐 이런 기준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되게 이제 뭐 1 내지 2m 이내에 얕은 그런 수심을 가진 그러니까 바다 같은 경우도 연안이 해당되겠죠. 해변가, 그 갯벌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곳까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습지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순천만 우리 순천만 그 구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갈 데가 많이 우거져 있는데 그런 곳이 이제 습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수, 우리들이 지금 육지에서 이용하고 있는 물이 담수죠. 그 다음에 바닷물, 해수, 그 다음에 바닷물과 해수가 섞이는 것을 기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산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여기 이제 목포에 가면 학원이 있죠. 영암에도 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이제 영산강인데 이 학원이 뚝이 막아져 있지 않을 때는 이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또 민물이 나갔다가 이런 곳, 섞이는 곳을 기수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독특한 어떤 생활
그 역을 하겠죠. 왜냐하면 한 번은 소금물이었다가 한 번은 민물이었다가 이러기 때문에 독특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데, 아무튼 바닷물이 됐든 그 민물이 됐든 담수,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물이 섞이는 것이 됐든 이 물이 영구적으로 계속 또는 일시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 이런 것을 우리는 습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위치가 이렇게 우리 육지 내부에, 그러니까 산이라든지 또는 들판이라든지 이런데 육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내륙습지, 내륙지역이라고 그러죠. 내륙습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닷가, 이 바닷가에 있는 순천만도 연안습지에 속하죠. 이게 지금 여기 이런 것이 기수역이잖아요. 이런 것은 바닷가고, 이런 것을 우리는 연안습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로 따지면은 내륙습지는 환경부가 관리를 하고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습지가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주로 내륙습지는 이제 물의 그 흐름을 조절하고 홍수 피해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연안습지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게 파도로부터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토양이 이렇게 침식돼서 떠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습지는 크게 이렇게 연안습지와 그 다음 내륙습지로 나눠지는데, 내륙습지 중에 특히 높은 산에 위치한 것을 우리는 고산습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말고도 내륙습지에는 그 목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저습지라고 그러죠. 목론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고창에 가면 뒤에 나옵니다. 운곡습지라고 있는데요. 운곡습지역은 고창군에 가면,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 운곡습지라고 있는데, 이곳은 그 옛날에는 논이었는데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논은 물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이제 머물게 되죠. 비가 오게 되고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처음에 풀이 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나무들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물이 여기에 고여 있기 때문에, 물이 이제 많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수지가 아니라 저습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안습지, 내륙습지, 고산습지, 저습지 이렇게 이제 습지의 종류를 나눠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라든 어떤 형태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말한 장록습지, 황룡강에 있는 장록습지, 그 다음에 우리 담양에 가면, 여기는 이제 담양은 그 영산강 줄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경계가 있다면 여기는 담양이고 여기는 광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첨단지구가 뭐 이런 쪽에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담양이 뭐 대전면이라고 그래요. 이쪽이 경계인데 이 경계 지역에가 이렇게 높게 습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쪽에 가면 이 탐조하는 것도 있거든요. 새를 바라보는 거. 이런데 새가 많이 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를 관찰하려면 이곳에 가서 보면 새를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있는 바와 같이 영월의 한반도 습지, 이런 것들은 강이지만은 이 주변이 습지로 식물들이 이렇게 형성되고 새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습지라고 그래요. 지우고 그리고 이제 아까 고산습지에 대해서 말했죠. 고산습지는 산림지역이고요. 이탄습지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나무나 풀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 습지에 물에 이렇게 잠겨진 썩지 않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고산습지 쪽에는 이탄습지가 많습니다.
그다음 농경지, 아까 묵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도서지역, 섬에 있는 그런 습지들인데 이런 데는 이제 사람의 접근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멸종위기 생물이라든지 희귀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그 DMZ라는 곳이 있잖아요. 휴전선. 여기에 한 50년 이상 농지가 여기 묵론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생물의 서식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습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제일 큰 것은 자연환경보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법에 의해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습지보존법이 별도로 있어요. 이런 법을 만든 이유는 국제적으로 많은 어떤 협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협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만들어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하긴 그런데 환경 분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정책 기본이잖아요. 이런 기본이 되는 기본법. 이런 기본법에서 이런 습지라든지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자연환경 기본법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환경 보존법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습지보존법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습지보존 기본 계획은 바로 습지보존법에 의해서 이렇게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내륙습지나 연안습지인데 이거는 이제 이게 물과 관련된 것은 물관리 기본계획, 뭐 하천 기본계획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고 바다와 관련되기 때문에 뭐 해양환경 기본계획, 해양환경 종합계획 뭐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습지의 생태축이라는 것은 좀 이제 우리가 강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강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쭉 있는데 따라가다 보면 군데군데 여기 산에가 이렇게 아까 습지가 있기도 하고 좀 더 내리면 내륙 습지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천 아까 강 옆에 습지 이런 습지가 군데군데 이제 분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호수 습지가 있고 그다음에 기수역 같은데 이렇게 하구 습지가 있죠. 여기 기수역 하구가 기수잖아요. 기수역 습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습지, 연안 습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 줄로 이렇게 보면은 징검다리처럼 여기보다 이제 생태적 징검다리 스텝스톤이라고 그러는 스태핑 스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벨트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생태축이라고 그러는데 습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 습지 생태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습지 보존 지역의 구분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지정된 것인데 뭐 교양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지는 크게 이제 생태 경관 보존 지역에 속하는 것. 자연환경에서는 생태라든지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이라든지 또는 보호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특이한 어떤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있는 습지라든지 또 특별히 습지가 아주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풍부한 지역 아까 우리 학교 앞에 그 장록습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죠. 그리고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습지 보호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습지 개선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 상태가 불량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인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개선지역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 습지도 별도의 이런 어떤 그 보존을 위한 보호를 위한 어떤 지구를 구획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사르 협약이라는 게 남사르는 이란에가 있어요. 1971년도에 남사르에서 세계 각국들이 모여서 그 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습지가 중요하냐? 물새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물에서 사는 새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새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사르에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남사르 협약이라고 그렇고 여기에서 지정받은 습지를 우리는 협약 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협약 습지들이 지정을 받아 있죠. 앞에서 말한 고창의 운곡 습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순천만 갯벌, 뭐 보성만 갯벌 이런 것들이 속해져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뭐 창원의 우포늪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01번째 가입되어 있는데 남사르 습지는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에 가면 대암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용늪이 우리나라 제1호 남사르 협약 습지인데요. 이곳을 이제 첫 번째로 습지를 개발해서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선정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표성이나 특이한 어떤 습지에 속한다든지 동식물이 특이하게 산다든지 또 물새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또 물고기가 특별한 어떤 기준을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의 습지 법에 의해서 습지는 물이 잠겨져 있고 영구적이나 또는 일시적으로 잠겨져 있는 내륙 습지나 연안 습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남사르 습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여기 보면 물이 이렇게 그 정수라는 말은 이렇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여 있는 물, 그 다음에 유수 흐르는 물, 담수 육지에 있는 물, 기수 아까 섞여 있는 물, 바닷물하고 염수 바닷물 이런 것들인데 특히 6m를 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갯벌이 물이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깊은 곳은 말고 6m 정도에 해당되는 곳을 우리는 늪이나 수본이나 이탄지 물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습지다라고 남사르 습지에서는 지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보면 이 대암산 용늪이 강원도에 있다고 그랬죠. 이 전체적인 이제 그 습지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1187 무등산 높이입니까? 1187m 아마 그럴 거예요. 무등산이 이 무등산보다 훨씬 높은 곳에 해발 1280m의 고층 습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탄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약 4,500년 전부터 썩지 않고 쌓여진 식물의 잔해들이 1m에서 1.8m 정도 깊이로 그대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생물들이 엄청나게 살기가 좋죠. 그 다음에 옛날에 어떤 식물들이 살았는지 또 거기에 탄소는 얼마나 저장되고 있는지 이런 게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자료도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습지로서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호를 받고 있어요. 천연 기념물이기도 하고 습지 보호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는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도 지정을 받아갖고 있고 또 아까 국제적으로는 남사르 등록 습지로서 97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우리나라 제1호 남사르 습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에 있기 때문에 고산 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창녕에 가면 우포늪, 이게 TV에 자주 나오죠. 우포늪은 이것도 남사르 습지인데요.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2,500, 약 2,500, 250만 정도, 1,000만, 10만, 100만이니까 250만 제곱미터 정도, 4개 면이 속하기 때문에 이 중에 그 습지 보호 지역이 약 8,500 정도, 850만 정도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속하죠. 여기 천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어지지 않죠.
그래서 생태적으로도 엄청난 보존 가치가 있다. 약 800여 종, 아까 장육지는 600여 종이라고 그랬죠. 새가 식물만 해서 800여 종, 새가 약 209종, 물고기가 208종 정도, 그 다음에 뭐 가재라든지 또 조개라든지 이런 대형 무척추동물이 약 180종, 포유가 17종 등으로 굉장히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생태 경관 보존지역이고 람사르 협약 습지이고 습지 보존지역이고 천연기념물이고 습지 개선 지역, 이게 이제 일부 지역은 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창녕은 이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람사르 습지 도시는 이런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 지역이 특별히 습지를 위해서 뭐 특화된 그런 도시들을 말해요. 이것도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 말이죠. 창녕이. 나 우리가 잘 아는 순천만, 보성, 갯벌, 연안습지도 연안습지. 이게 지금 이제 그 해가 질 무렵이죠. 여러분들 이제 봤겠지만 순천만에 가면 해질 무렵에 계속해서 그 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갈대밭을 지나서 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전망대가 나오죠. 그 전망대에서 바라본 습지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둥그렇게 선 모양으로 이렇게 풀들이 나 있고 낙조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사진 작가들의 아주 뭐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 2006년도에 지정을 받았고요. 여기서 습지 보호지역이고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지로 지정을 받았다면 이만큼 이제 멋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는 특히 갈대가 많고요. 갈대밭이고 칠면초, 그 빨갛게 가을에 보면 물든 거 있죠. 이게 칠면초 연생생물이라고 그래요. 그 소금물에 바닷물에 적응된 이런 것들을 칠면초 연생생물이라고 그렇습니다. 해양 생태 경관이 아름다웠고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뭐 광새, 노랑무리, 저새들이 특히 많이 날라오죠. 그 여름에 가서 보면 여기에 논인데 이 논에 그 흑두루미 모양으로, 그러니까 전체 논이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녹색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그 흑미 있잖아요. 검은 쌀. 검은 쌀은 벼도 검게 보여요. 그래서 그 두루미 모양의 그 검은 쌀을 심으면 딱 여기만 이렇게 두루미 모양 보이게 되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천연기물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기회가 나면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고창의 운곡습지는 저층 습지입니다. 고창도 뭐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조그마한 호수처럼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전부 이런, 원래는 이게 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물이 풍부한 곳에 자라는 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져 있죠. 여기도 습지 보호지역이고 남사르 습지로 등록이 받아져 있습니다. 여기도 수달이나 황새 같은 멸종위기 종들이 살고 있고 사기나 담비, 팔색조 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에 남사르 습지가 제주도에 굉장히 많아요. 남사르 협약 등록 습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라산 근처에는 천백고지 습지도 있는 거면 뭐 동백동 동산 습지 이런 습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라산 천백고지 습지는 여기도 남사르 지정을 받았고 멸종위기 1급인 매, 그 다음 2급인 말똥가리, 조롱이, 황조롱이와 같은 주로 이제 조류들 새들이 많이 자라는데, 여기는 이렇게 화산석이 있으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웅덩이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습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하나의 그 습지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도 고산 습지라고 할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제주도에는 오름이 많죠. 우리로 말하면은 그 얕은 산이죠. 얕은 산인데 뒷산 같은 곳인데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오름이라고 제주도에서는. 네, 물영아리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제주도 말이라 제가 뭐 찾아보니까 몽환적인, 그러니까 꿈을 꾸듯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물의 신령, 영아리, 신령, 영아리, 물의 신령이 사는 습지다. 그래서 물영아리라고 이름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멸종위기종의 물장군, 맹콩이, 옛날에 물장군이나 맹콩이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거의 뭐
볼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그 맹꽁이 같은 경우는 비가 오게 되면 웅덩이 같은 데서 사는데 또 평상시에는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꼭 오리 온 것처럼 꽥꽥꽥 이렇게 막 울더라고요. 이런 오리하고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울음소리가. 그래서 제주도는 화산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런 분화구 같은 데서 빗물이 유입돼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그 물영안의 습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장어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또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제주도를 만든 설문대할망, 할머니죠. 설문대할망이 여기에 너무 아름다워서 쏙 빠져버렸다는 전설을 품은 물장어리, 오르메가 있는 그런 그 습지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분화구에 이렇게 산정 산정화구호, 산정화구호, 산 정상에 있는 화구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곳은 동백동산 곶자왈이라는 곳이죠. 곶자왈은 곶이 숲이라는 뜻이고요. 자왈이 가시던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산석이 많이 이렇게 놓여 있죠. 이 사이에 숲이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하수라든지 습기들이 모여 있어서 여기에 이제 보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 이 곶자왈 공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랜드라고 관광지도 있는데 여기 이제 기차 타고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걸어서 돌기도 하는데 곶자왈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돌 틈에 고사리들이 많이 나 있잖아요. 이런 고사리들은 습기가 유지돼야지만 이렇게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동백동산은 생태 관광지로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잘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월릴리 마을 전체가 남사르 마을로 지정되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사르 습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숨은 물뱅디 남사르 습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애월읍 삼형제 오름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물이 넓은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물뱅디, 뱅디라는 뜻이 제주도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드라마에서도 제주도 단어를 주로 하고 있는 드라마를 하고 있던데 상당히 어렵죠. 제주도 말 우리가 알아볼 수 없잖아요. 숨은 물뱅디라는 뜻은 숨은 물이 넓은 들판. 그러니까 산속에 이렇게 숨은 물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21번째 남사르 습지로 등록이 되어 있고 멸종위기 종들 포함해서 500여 종의 종들이 있고요. 식충식물이 자주당기계라는 식물이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무장지대 DMZ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동과사를 가로지르는 그런 생태축이죠. 우리나라의 주 생태축이 우리나라 등 쪽에 있는 백두대간, 그 다음에 동서로 나눠지는 이게 비무장지대인 DMZ, 그 다음에 한강, 그다음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계 4대강 수계 생태축 이렇게 생태축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비무장지대는 100년 넘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거의 뭐 50년에서 100년 이상 그대로 이렇게 관계로 보존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면 전쟁 이후 60년이 지나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우리나라의 한반도 생물 중에 40% 정도가 여기에 서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습지의 천국이다 라고 천 구간에 다양하게 이런 습지들이 비무장지대 습지들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부분 이렇게 다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습지 여행을 해봤는데, 그럼 이런 습지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외에도 많지만은 생물 앞에서 말했지만 습지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생물들이 다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홍수라든지 가뭄 이런 재해로부터 예방해주는 어떤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왜냐면 물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물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여기에서 그 완화시켜주는 이런 재해 예방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질 정화 기능, 여기는 이제 미생물도 살고 있고 수초들도 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생물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이런 작용들에 의해서 물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습지가.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기능은 창원 우포농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그 어부들이 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물고기도 잡고 뭐 가물치 굉장히 큰 것 이런 것도 잡고, 그리고 물을 매개체로 한 그런 경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기능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바로 생물 서식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들을 습지가 하고요. 수질 정화 기능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홍수 예방,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수산 자원들 생태수, 이게 이제 경제적인 아까 효과죠. 그 다음에 크게 그 지구 온난화 효과가 있어요. 아까 2탄 습지가 그 나무들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썩지 않고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습지를 2탄 습지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대암산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다 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의 완화, 또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는 것도 막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 담양습지는 이제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담양습지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새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인공습지라고 있어요. 인공습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습지가 없는 곳에 우리가 공사를 해서 인공적으로 습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공습지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수질 정화용 습지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물 서식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비가 왔을 때는 홍수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재해용으로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습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습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게 인공적으로 공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습지를 한 번에 그냥 딱 만드는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 여러 구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보면 얕은 습지, 깊은 습지, 얕은 습지, 깊은 습지, 침전지. 왜냐하면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빗물 안에는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 흙탕물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침강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윗물을 이 전습지, 처음 습지에다 물을 넣고, 그다음 얕은 습지에는 이런 풀들이 갈대라든지 이런 이제 풀들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특히 최근에는 노랑 창포 같은 걸 많이 심어요. 갈대나 이런 걸 심으면 경관도 좋게 해주고 수질 정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작용들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깊은 습지는 이제 여기는 이 조금 이렇게 공간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개방 수면이라고 그러는데 새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는 상수원 상류에 이렇게 수질 정화용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 말합니다. 이게 쭉 지나가면서 미생물이라든지 식물이 그 오염물질을 빨아들여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광주의 상수원인 제가 이제 12주차에 수돗물에 대해서 할 텐데, 상수원인 동복호 상류에 있는 인공습지 중에 깊은 습지의 하나의 인공습지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수련들이 피어 있죠. 지금 가서 보면 이 시기에 5월달 지금 가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주차 1차 시에서는 주로 이제 습지가 어떤 것인가 정의와 습지에 대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했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중에서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남사르 협약 습지가 우리나라에 어떤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